특수경매 입문을 위한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이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중요한 내용만 몇 가지 추려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민사집행법의 제46조 보면은 현장조사 이렇게 돼 있고 46조에 보면 집행관은 규정에 따라 현황을 조사한 때는 다음 사항을 적은 현황 보고서를 정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네 번째가 점유관계에 있습니다.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지 세입자가 점유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고 더 중요한 것 하나는 유치권자의 점유관계입니다. 경매를 신청을 하게끔 되면 법원에서는 제일 먼저 압류를 하게끔 되는데 유치권자는 압류 전서부터 점유를 하고 있어야지 압류 후에 점유한 것은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유치권 신고 있음 이럴 때는 우리는 현황 보고서를 정확하게 보고 점유관계가 집행관이 가기 전서부터 유치권자들이 점유하고 있었는지 아니면은 유치권자들이 경매 개시 결정 후에 그 후에 점유하고 있었는지 이러한 점유관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게끔 되면 이 유치권은 내가 없앨 수 있다 이런 것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인수주의와 잉여주의, 인수와 소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제일 첫 번째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배당으로 가져가는 것이 없다면은 그 경매는 취소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기준권리 이후에 모든 저당권은 소멸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지역권 및 전세권 매수인이 대항력이 있을 때는 인수한다 이런 얘기고 다만 전세권자가 대항력이 있을 때 배당을 요구했다고 한다면은 전세권은 배당을 받으면서 소멸이 됩니다. 만약에 전세권자가 배당을 요구해서 배당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돈을 전체를 다 받을 수 없다 그러면 잔여금을 대항력으로 요구해서 낙찰자에게 마저 그 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민사집행법 93조입니다. 경매 신청의 취하. 경매가 신청이 돼서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채권을 갚으면은 취하되면서 경매가 중단됩니다. 그러나 강제 경매인 경우에는 낙찰자가 낙찰 받은 뒤에 소멸을 하게끔 되면은 그 낙찰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매수 신고가 없을 때 먼저 채무를 갚아서 취하를 하게끔 되면은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은 강제 경매인 경우에 낙찰자가 있는 경우에 그 후에 취하를 한다고 하면은 낙찰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96조 부동산의 멸실 등으로 말미암은 경매 취소. 이 얘기는 경매가 진행되는 도중에 부동산이 없어지거나 이러는데 없어지거나 예전에 봤더니 재해에 의해서 허물어지거나 그 화재에 의해서 없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경매를 진행하는 도중에 그럴 때는 그 경매는 자동으로 취소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93조 일괄 매각의 결정입니다. 이거는 조금 좀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채무자가 여러 개의 부동산을 같이 갖고 있을 때에 그 위치와 형태를 생각해서 일괄 매각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두 번째 부동산 위치 형태 이용 관계 등을 고려하여 그 부동산과 함께 일괄 매수하게 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한 때에는 일괄 매각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토지에 대출을 해줬는데 그 대출을 해줄 때에 담보를 잡아서 설정도 해놨지만 그 위에 지상권도 설정을 해놨을 수 있는데 이때
이런 경우에 그 채무자가 건물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설정이 없지만은 땅과 건물이 같이 연계되어 있고 그것이 채무자의 건물이 맞다고 한다면은 그 등기부등본도 없고 건축물 관리단이 없는 뒷담한 그 건축물도 일괄 매각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채권자가 뒷담한 건물도 일괄 매각을 신청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토지만 매각으로 신청하는데, 그렇게 설정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땅과 연계되어 있는 그러한 건물이 있고 그 건물이 채무자 것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게끔 되면은 일괄 매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일괄 매각해서 낙찰을 받으면은 내 거라는 것이 없는데 건축 허가서에 보게끔 되면 건축 허가서에 건축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건축법에 의한 건축주 명의 변경에 의해서 내가 낙찰을 받은 후에 건축물 관리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건축주 명의 변경에 의해서 그 뒷담한 건물의 주인이 되고, 그 후에 낙찰을 받는데 뒷담한 건물을 마저 다 준공을 해서 건축물 관리장을 만들 수 있고 등기부등본도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2조 남을 가망성이 없는 경우에 경매 취소. 최저 매각 가격으로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절차 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한 때는 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채권자가 그래도 내가 최소 얼마 정도의 낙찰을 받겠다 하는 약속을 하게끔 되는 경매를 진행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경매는 진행하지 않고 중간에 취소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민사집행 규칙입니다. 제76조 공유자 우선 매수권의 행사. 공유자는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할 수가 있는데, 공유자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것은 서면으로도 할 수 있고 그 당일날 법정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첫 번에 1번은 그 당일날 법정에서 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매수 신고는 집행관이 매각 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법원에서 경매를 진행하면 입찰한 사람의 누구가 입찰해서 그 중에서 최고가 누구가 입찰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끔 됐을 때, 그때 법원에서 간 공유자 우선 매수권자는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잠깐 저 공유자인데 그 가격에 우선 매수를 신청합니다 하면은 매각 기일을 종결한다고 말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때 그 공유자의 우선 매수를 받아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공유자가 갖다 있다가 너무 높게 낙찰을 받는다 그러면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그대로 최고가 매각이 얼마로 됐습니다 하게끔 되면 그대로 진행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서류로 신고하는 겁니다. 공유자가 규정에 따른 서류로 신고를 하였으나 다른 매수인이 없을 때는 최저 매각 가격을 최고가 매수 신고 가격으로 본다. 이것은 현장에서 하지 않고 미리 서류로 공유자로서 우선 매수 신청을 합니다고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찰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입찰자가 없으면 법원에서 입찰자가 없기 때문에 아예 그 사건 자체를 부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한 사람이 그 집 부르지 않다 보니까 진행이 안 되나 보다 하고 그냥 갈 수가 있는데, 공유자 우선 매수는 딱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지 두 번, 세 번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서류로 신청했을 때 신청한 것 그 자체가 한 번 사용한 것이고, 아무도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경매 과정이 다 끝나고 나면은 집행관에 가서 사건 번호 몇 번을 제가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한 사람입니다 하고 얘기를 해서 그 최저 가격으로 공유자 우선 매수로 낙찰을 받아서 가져가는 것이 맞지, 만약에 그렇게 해놓고 신청하지 않으면은 공유자 우선 매수 1회 사용한 것으로 보아 다음번에는 공유자 우선 매수 자격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민사집행 규칙에 보면 제42조 미등기 건물의 강제 경매. 이 얘기는 건축물 관리장이 없거나 건물의 등기부등본이 없어도 강제 경매로
그런 건물을 경매로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제일 첫 번째가 이런 얘기입니다. 건물이 건축물 관리장이 없고 건축물 등기부 등본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건물이 지어져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건축 허가서는 있을 때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그 건물을 강제로 기입 등기를 한 후에 그 건물을 경매로 집어넣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건축물 관리장이 없어서 그것이 채무자의 건물이라는 것이 인정되지 아니하면은 그때는 강제 경매를 집어넣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조사한 건물의 지번 구조 면적이 건축 허가 또는 신고란 증명한 서류와 내용이 다를 때는 그 건물에 대한 것은 경매로 집어넣을 수 없다 이런 얘기인데, 반대로 같을 때는 경매로 집어넣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느 정도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데 건축물 관리장도 없고 등기부 등본도 없을 때는 강제 기입 등기 신청을 해서 그거를 등기부 등본을 만들어서 경매로 신청하는데, 이런 건물은 건축물 관리장이 없이 그냥 건물 등기부 등본만 만들어지게끔 됩니다. 그 다음에는 바닥 공구리만 쳤든지 또는 골조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채권자가 채무자의 건물이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겁니다. 뭘로? 건축허가서나 건축신고서로 확인을 시켜서 짓담한 그 건물도 같이 경매에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건축물 관리장이 없든지 건물을 신고한 사항이 없어서 그것이 채무자의 건물이라는 것과 면적이나 어떤 것이 어떤 종류의 건물을 지었다는 것이 없을 때는 그러한 것은 강제 경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린 건물 매각 제외 토지만 매각의 종류를 먼저 한번 살펴보고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는 이것은 낙찰을 받으면 건물 주인을 상대로 건물을 철거하고 나가라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건물을 철거하고 나갈 때까지 지료를 달라 이렇게 신청해야 되는데, 이때 재산세를 내는 경우가 있고 재산세를 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건물 주인이 재산세를 내고 있을 때 그 건물을 건축물 관리장도 없고 등기부 등본이 없어도 그 무허가 건물을 매매 계약서를 써서 부동산 신고를 하게끔 되면은 그 재산세를 내는 것이 낙찰받은 우리 산 사람에게 바뀌어지면서 실질적으로 건축물 관리장도 없고 등기부 등본도 없어도 재산세를 내면서 주인 노릇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 전혀 재산세도 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재산세를 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거래를 해서 계약서를 써 신고를 하게끔 되면 그때부터 취등록세가 나오고 그 다음서부터는 건물에 대한 재산세가 나옵니다. 그러나 무허가 건물 주인이 누구인지 찾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경우에는 제가 그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토지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른 경우인데, 토지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법정상권이 있는 경우가 있고 법정상권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땅막 낙찰을 받아서 건물 주인에게 철거와 지료를 소송을 해서 법정상권이 있다고 하면은 지료만 받게끔 되는 거고, 만약에 법정상권이 없다 그러면 건물 주인과 협상을 해서 그 건물을 적당한 가격에 내가 사든지, 그렇지 않고 전혀 쓸모없는 건물이라고 할 때는 건물 주인에게 무조건 철거를 요구해야지 됩니다. 지금은 예전하고 달리 건축물 관리장이 있는 경우에 건물을 철거하려면 반드시 철거 신고를 해야 되고, 신고를 하게끔 되는 것은 건축 설계사무소에서 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설정된 건물과 현황이 전혀 다른 경우, 건축물 관리 대장이 있어서
설정을 해놓고 또는 경매 신청을 했는데 현황 조사서를 가봤더니 건축물 관리대장에 있는 건물과 현황이 전혀 다른 경우에는 그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땅에 철수가 땅을 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철수와 건물이 땅과 건물이 같이 갖고 있었다고 가정하십시다. 근데 그 건물이 예전에 지어졌기 때문에 살기가 불편하다 보니까 중간에 그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지었기 때문에 건축물 관리장은 15평으로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20평, 25평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황조사서상에 보면 건축물 관리장에 있는 건물과 현황이 다르다 하게끔 됐을 때는 내가 그 땅과 건물을 같이 압류를 해서 경매를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현황이 다른 건물은 매각 제외로 되고 토지만 매각으로 진행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보면 미등기 건물입니다. 미등기 건물도 채무자라는 것이 확인이 돼서 채권자가 같이 경매를 신청하게끔 되면 진행이 되지만은 또 채권자가 미등기 건물이라고 해서 경매 신청을 하지 않게끔 되면은 그 미등기 건물을 경매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은 미등기 건물이라도 경매를 신청해서 채권자의 건물인 거 확인이 되면은 경매에서는 웬만해서 미등기 건물도 같이 경매로 집어넣는데 공매인 경우에는 건축물 관리장이 있고 건물 등기부 등본이 없으면 경매를 건물은 매각 제외로 진행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건축 중 중단된 건물이 있습니다. 건축 중 중단된 건물, 이것이 어느 정도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끔 됐을 때는 강제 기입 등기를 하고 경매로 집어넣을 수 있지만은 바닥 공구리만 쳐졌다든지 아니면 골조한 매각이 돼 있는데 그것이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고 건축 허가서나 신고서가 있어서 뒷담한 건물이 채무자의 것이라는 것이 확인이 됐을 때는 우리가 경매를 신청할 때 그 뒷담한 건물도 같이 경매로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낙찰을 받으면 뒷담한 건물도 우리 이름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건축물 관리장도 없고 건물 등기부 등본도 없지만은 그 건물은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축 허가서에 건축주 이렇게 누구누구로 돼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군청이나 구청에 가서 이 뒷담한 건물을 내가 경매로 낙찰을 받았으니까 여기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 관계자의 명의 변경해서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해 주십시오 하게끔 되면 건축주 명의 변경해서 그 뒷담한 건물도 내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건물을 건축 허가서를 내 걸로 만들어 놓고 다시 제가 기존에 있던 뭐 건축 설계 사무실이나 감리자나 시공자고 그대로 진행될 수 있고 먼저 사람 것을 그대로 인수받아서 그대로 진행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새로 변경을 시킬 수 있는데 변경을 시킬 때는 반드시 건축 설계 사무소나 그 다음에 감리자나 먼저 건축하던 그 시공사나와 합의가 돼야지 바꿀 수 있지 합의가 되지 않으면 바꿀 수 없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렇게 특수경매에서는 건물 매각제에 토지만 매각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이런 5가지의 종류에서 이렇게 건물 매각 제외로 나왔을 때 이거는 어디에 속해 있고 내가 낙찰을 받았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먼저 계획을 잡아놓고 입찰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실의 무료 공개 강의 안내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곳 선릉 강의장에서 토지개발 특수경매 추천 물건을 강의하고 있는데 토지개발은 주 1회 화요일날 하고 있고 특수경매는 주 1회로 또 같이 화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추권 물건은 월 2회로 두째, 넷째 금요일날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강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11월 12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토지개발 무료 강의를 한번 할 것이고 또 11월 12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특수경매 무료 공개 강의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또 특수경매 추천 및 권리 분석 강의는 10월 8일 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하는 이 추천 물건 강의는 초보자들을 위한 아파트 또는 지분, 농지, 연금, 반값 토지, 반값 토지는 맹지에 건축법상 도로가 있으나 지적법상 도로가 없는 것 또는 건물을 짓다 만 것이나 이런 것이 경매로 나왔을 때 반값으로 떨어진 것을 낙찰 받아서 해결하는 방법 또는 반값 공장이 경매로 나온 것 이런 것을 추천하면서 권리 분석을 해드리고 어떤 식으로 마무리를 하고 빠져나오나 하는 것을 이 선릉 강의장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무료 공개 강의를 하는 겁니다. 이 동영상으로 또는 강의장으로 방문하셔도 되기 때문에 동영상으로 들으실 분이나 강의장으로 오실 분들은 010-4444-2069로 문자로 주셔서 예약을 하시게끔 되면 동영상으로도 초대를 해드리고 강의장에서 오셔도 자리를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